안녕하세요.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분석해 드리는 권리분석사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소재는요, 용인 SK 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안성과의 갈등 문제인데요, 오폐수를 안성으로 흘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3 저수지로 방류하려고 했던 오폐수 처리 문제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고3 저수지로 사실은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하는 식각을 하고 난 폐수를 고3 저수지로 하루에 한 7만 톤 정도를 흘려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고3 저수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깐깐하게 관리해서 고3 저수지 하류 한천이라고 있어요. 한천으로 흘려 보낸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3 저수지로는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충분히 폐수 처리를 정화를 시켜서 하수관을 통해서 고3 저수지를 지나 이 한천을 통해서 흘려가겠죠. 요게 한천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평택 유천 치수장까지 안성천을 통해서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 물이 안전한가, 흘러 들어가는 이 폐수가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그리고 알아가야 될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반려한 상태거든요. 기존에는 용인에만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이게 안성시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폐수에 대한 부분이 안성을 거쳐 평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된다 해서 이걸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와라 해가지고서 이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단 승인 문제도요, 원래 됐어야 되는데 연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제품 양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인시에서도 아니란 생각을 했죠. 안성에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용인과 안성 간에 협력이 좀 필요했었고 사전에 좀 조율이 필요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이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듣고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었지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20조 원이나 투입되는 이 사업이 6개월 넘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먼저 박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고3 저수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인근 용인에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하루 7만 톤가량의 방류수가 나온다며 반발합니다. SK하이닉스가 1,300억 원을 투입해 방류수를 더 깐깐하게 관리하고 아예 저수지 하류로 직접 물을 보내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100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공개하진 않았어요. 하나도. 방류관을 설치해서 하류로 내보내겠다. 근데 정확한 방류 지점이라든지 어디를 통과해서 가겠다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못하면서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던 산업단지 승인 목표는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특히 안성시가 지역 경제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차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평택이나 용인처럼 급속한 도시 발전에 비해 안성시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라는 그런 박탈감, 또 수도권이면서도 각종 규제에 얽매여서 전혀 개발이 안 된다는 불만, 이런 게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의 부실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과 안성 사이에 위치하는데도 안성 주민들에게는 이 계획을 늦게 알려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한테라든가 여기 관련된 이쪽 주들한테는 주민설명을 했는데 안성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용인시는 서둘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발이 변수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만에 하나의 사고를 우려를 하는 거죠. 단정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나 안성시 주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SK 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해 만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1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 이상 늦어진 사업에 차질이 더 생길 경우 SK 하이닉스가 목표로 한 2024년 제품 양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사실은 안성과 용인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이 이런 반도체 공장 하나 세워지면서 공업용수로 인해서 이런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이천이나 화성 있죠. 화성에 있는 삼성반도체, 그리고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여기가 삼성반도체입니다. 화성 삼성반도체 풍경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것은 정말 폐수인지 쓸 수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듣고 본다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어떤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방류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단이 있거든요. 이런 기자단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실제 담당자를 만나고 취재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취재한 기자분 블로그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류수는 왜 발생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반도체 공정에 있어 물은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재료인 웨이프라고 있습니다. 둥근 웨이프라고 있는데 그 웨이프를 세정하기 위해서 물이 사용이 됩니다. 반도체는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 하나로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사용해서 공정 분량을 줄이는데요. 이러한 세정 공정에서 UPW가 쓰이는데요. 이때 폐수가 발생합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는요, 이 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방류수로 만들지요. 기흥 캠퍼스에서는요, 오산천으로, 화성 캠퍼스에서는 원천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이 물의 수질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중으로 모니터하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방류수는 식용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요. 농업용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방류수를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에서는 배출 물질을 원격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요. 수질 TMS에서 24시간 방류수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폐수가 방류수가 되어 하천에 방류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정말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화성 FT그룹의 정병대 님을 만나서 방류수 처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폐수는요, 1차, 2차 처리 후 원천천과 오산천으로 방류합니다. 정말 재미난 이야기지요. 화성 캠퍼스에서는 전처리를 담당하는 그린 1, 2동, 그리고 통합으로 한 번 더 처리해 방류하는 그린 3동까지 총 3개의 그린 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폐수 1차 처리, 2차 처리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린 1동과 2동에서 1차 처리된 물을 그린 3동에서 2차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곳은 그린 2동인데요. 이것이 MR2동, 15라인, 16라인의 폐수뿐 아니라 15라인과 16라인 식당에서 사용한 물도 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노력은 물론 물을 아끼려는 노력도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그린 2동에 있는 화성 캠퍼스는 하루에 물을요 8,000통을 재이용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폐수 처리 방법이 있어요. 이 반도체 생산만큼 중요한 반도체 폐수 성분에 따라 6종류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유기 폐수, 알칼리 폐수, 그리고 산폐수, 무기 1폐수, 무기 2폐수, 구리 폐수로 나누는데요. 유기 폐수와 알칼리 폐수는 유기 처리하고요. 산폐수, 무기 1폐수, 무기 2폐수는 무기 처리합니다. 또 구리 폐수는 중금속으로 처리 후 유기 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화학 처리는 화학 반응으로 정화하는 방법인데, 화학 반응을 통해 폐수를 고형물로
액체로 분리하여 상등수는 방류수로 만들고 침전물은 슬러지 형태로 탈수해 시멘트 공장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처리는 미생물로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정화하는 방법인데요. 상등수를 방류수로 만들고 유기처리 공정에서의 미생물은 세탁기의 탈수 원리처럼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을 제거한 후에 슬러지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자, 방류수, 폐수라 그러죠. 이 방류수로 무엇을 하나요?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폐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기처리 후 남은 슬러지는요, 대부분 강원도 삼척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성분을 구분해서 빠짐없이 재활용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이 정말 돋보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는 방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태 연못을 만들어 임직원들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고 연못 주변으로 다양한 식물들도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이나 기영이나 이런 데서는요, 방류수는 어디로 방류되나요? 이건 분명히 어디로 방류가 되겠지요. 지금 용인하이닉스에서 안성 고3 쪽으로 흘려보내는 원리와 같이 어디로 방류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방류수의 대표적인 효과로 바로 오산천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는요, 오산천으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방류수를 방류하기 전에 오산천은 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겪고 있었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비가 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오산천이 바짝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오산천이 바짝 말라 있으면 물고기도 살기 어렵고 오염이 되겠죠. 그런 수질 오염을 겪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깨끗한 방류수를 방류한 후에 오산천의 생태계가 되살아났습니다. 놀랍죠? 그 효과는 생태연구소와 NGO 단체 등의 연구 보고에서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수달이 나타났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로 인위적인 개체 복원이 아니라 서식지 복원을 통한 수달의 등장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류수를 통해서 말라붙어 있던 오산천이 되살아나고 기적과 같은 수달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폐수가 아니죠, 정류를 하고 화학 처리를 통해 가지고서 깨끗한 물로 만들면 이렇게 농업용이나 아니면 하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고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류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나요? 방류수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캠퍼스 방류수로 인해서 오산천의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산천의 수질이 방류수를 해서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 삼성전자의 방류수가 오산천으로 방류 전에는 오산천 상류에서부터 수량 부족으로 인한 건천화와 수질 오염 등으로 어류와 철새 등이 서식하기 어려웠는데 삼성전자 방류수의 방류 이후 수질과 생태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특히 수질은 수치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정화수 방류 전 풀을 볼게요. 오산천이 2007년 방류 전에는 5.2 ppm이었는데 2019년에 지금 보니까요 1.4 ppm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7년 이후는 3.2 ppm으로 좀 낮아졌죠.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1급수는 음용수로 가능하고 2급수는 상수도나 농업 등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급수 가까이 정도 되는 정화 후 방류를 하는 결과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요, 겨울철 방류수의 온도가 하천수의 기준보다 높아서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온도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방류수의 온도를 많이 낮춰서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들이 사라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화 이전의 오산천 상류는 주변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업 용수였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고 건천화 현상을 겪고 있었어요. 또 수질이 악화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면서 생태적 기능마저 떨어졌죠. 이때 삼성전자의 방류수 방류로 인해 수량이 늘어났고 수질과 생태계도 좋아졌습니다. 이는 조류와 어류 개체수의 증가 또 수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질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용인과 안성 간의 그 지역적인 이런 갈등들이 이 폐수 방류로 인해서 너무 갈등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화성과 기영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도 분명히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가 문제가 됐다면 벌써 주변에 원천이고 오산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식각을 하고 난 이 오염된 물을 잘 정화하고 방류수로 만들어서 이 고3 쪽으로 흘려보내도 사실은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한천 같은 데도 보면 물이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말라붙으면 생태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말라붙으면 물고기도 죽고요. 그리고 수초 같은 경우도 다 죽고 이러기 때문에 건천화로 인해서 더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산천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제가 오산에도 한 5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게 물이 안 내려오게 되면은 하천의 기능이 마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통해서 흐르다 보니까 하천이 살아나게 되고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살게 되고 철새가 오게 되고 수달까지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분명히 용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해서 깨끗한 물로서 고3저수지에 버리지는 않고요. 관을 통해서 고3저수지를 넘어서 한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조율이 된다면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생해서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성도 사실은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고 용인 하이닉스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더 생긴다든지 용인 하이닉스에서 어떤 안성에 대한 특혜를 좀 줄 필요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계획들을 통해서 서로 용인과 안성이 상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곳에 물이 흘러나오면서 정말로 잘못된 물질을 만에 하나라도 버려서 물이 오염됐을 때 치명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안성시에서는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흘려 내려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 저장고에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평택도 마찬가지로 1차 반도체 공장에서 정화를 하고요. 두 번째로 평택시에서 다시 정화를 하고 비니천으로 흘려보내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인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렇게 정화된 방류수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안성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지역적인 갈등을 계속적으로 겪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생해서 협력해서 서로 이익을 줘서 함께 안성과 용인이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